당신이 오늘 식탁 앞에 앉아 반찬 하나를 아무 생각 없이 집어들기까지. 사실은 그 속에 세계 셰프들의 자존심이 무너진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걸 아셨나요? 지금 이 순간. 세계 각국의 이름 있는 셰프들이 대한민국의 밥상을 보고 고개를 떨구고 있습니다. 그들은 충격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평생 갈고 닦은 요리 철학이 한국인의 밥상 위 작은 그릇들 앞에서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놀랍게도 그들이 감탄한 건 고급 레스토랑에서 나오는 화려한 코스 요리가 아닙니다. 김치 한 조각, 무생채 한 젓가락, 멸치볶음 한 숟가락. 그렇게 평범해 보이는 반찬이라는 존재 하나에 그들의 프라이드가 흔들렸습니다. 한 프랑스 셰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요리가 아니라 철학이다. 또 다른 이탈리아 셰프는 혀를 내두르며 말했죠. 한국의 밥상은 전쟁을 치르고 살아남은 자들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배려의 집약체다. 그들에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광경. 고정된 메인 요리 없이 작은 반찬 수십 가지가 하나의 조화를 이루며 먹는 이의 건강과 감정, 기호와 계절까지 배려하는 밥상. 이건 식사가 아니라 삶의 미학이었습니다. 스페인 출신의 한 셰프는 한국의 반찬 문화를 접한 후 자신의 수첩을 덮고 말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음식을 잘 만든다고 착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국의 밥상 앞에서는 내 요리는 단지 기술일 뿐이었죠. 도대체 이 작고 평범한 반찬들 안에 무엇이 들어 있었기에 전 세계 셰프들이 이렇게 무너지고 감동하고 스스로를 돌아보게 된 걸까요? 혹시 지금 당신의 식탁 위에도 반찬 몇 가지가 놓여 있나요? 그렇다면 오늘만큼은 그 작고 소박한 그릇들 안에 얼마나 많은 이야기와 배려, 세월과 철학이 담겨 있는지를 다시 한번 곱씹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그 반찬 하나가 사실은 세계가 감탄하는 위대한 문화의 결정체일지도 모릅니다. 해당 내용에 동의하신다면 댓글에 동의합니다를 남겨주세요. 그리고 한국의 이런 특별한 밥상 문화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질 수 있도록 지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클릭 한 번이 대한민국의 자부심을 전 세계로 퍼뜨리는 첫걸음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세계 음식 문화와 조리 인류학을 연구해온 식문화 연구자 박세훈입니다. 오늘은 세계 셰프들이 왜 한국의 밥상 문화 앞에서 존경을 표하는지, 단순한 음식의 차원이 아닌 문화의 위대함이라는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처음 제가 이 이야기를 접한 건 이탈리아 피렌체에서 온 셰프 로렌초 마르코의 고백을 통해서였습니다. 그는 유럽 전역을 누비며 미슐랭 레스토랑에서 경력을 쌓은 유럽 미식계에서는 손꼽히는 인물이었습니다. 로렌초는 이탈리아의 슬로푸드 전통을 지켜내는 대표적 인물이었고, 프랑스의 소스, 스페인의 재료 감각, 북유럽의 채소주의적 플레이팅까지 모두 섭렵한 완벽주의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그가 한국을 방문한 후 스스로를 부정하게 되는 충격적인 경험을 하게 됩니다. 서울 광화문 근처 허름한 골목 끝에 자리한 작은 한정식 집. 지인의 추천으로 우연히 들른 그곳에서 그는 처음으로 한국의 전통 밥상을 마주하게 됩니다.
무심한 듯 차려진 밥상 위, 조용히 놓인 15개의 반찬. 대부분은 작고 수수했고 그에게는 이름조차 알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처음엔 혼란스러웠다고 합니다. 이걸 어떻게 먹어야 하지? 순서가 있나? 메인은 뭔가? 그의 이탈리아 감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구성이었습니다. 접시 하나하나가 메인을 강조하며 순차적으로 감동을 주는 유럽의 방식과는 전혀 달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숟가락을 들어 조심스럽게 첫 반찬을 입에 넣었습니다. 고요했던 그의 얼굴이 그 순간 바뀌었습니다. 눈을 감고 잠시 숨을 고르더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요리가 아니야. 이건 기억이야. 그는 마치 누군가의 오래된 추억을 훔쳐본 사람처럼 한 입 한 입을 조심스럽게 받아들였습니다. 멸치볶음을 먹으며 그는 말했다고 합니다. 이건 바다의 짠내가 아니라 아버지가 새벽에 나가 잡아온 정직함 같았어요. 달걀말이를 먹고는 이렇게 말했죠. 한 번도 끊기지 않는 노란색의 결 속에서 누군가의 고단한 하루가 감춰져 있는 듯했어요. 하지만 그가 가장 충격을 받았던 건 무생채였습니다. 흰 도자기 접시에 무심하게 담긴 소박한 붉은 채소 무침. 그는 처음엔 별 감흥 없이 젓가락을 들었지만 단 한 입을 넣은 순간 젓가락을 내려놓고 양손으로 입을 가렸다고 합니다. 이건 단순한 무가 아니에요. 이건 겨울의 생존 방식이자 여름의 해독제이고 동시에 엄마의 손맛이에요. 그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고 식당 주인은 조용히 물 한 잔을 내밀었습니다. 그는 눈시울을 훔치며 말했습니다. 이 작은 반찬 하나에 이렇게 많은 계절과 감정이 들어있을 수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아요. 며칠 뒤 열린 인터뷰 자리에서 로렌초는 다시 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는 전통 요리의 역사, 음식의 지역성과 미감에 대해 그 누구보다 날카로운 분석을 해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자신이 경험한 한국 밥상에 대해 말하며 한참을 뜸들인 후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의 반찬은 셰프가 만든 음식이 아닙니다. 그건 누군가의 어머니가, 누군가의 할머니가 시간을 들여 마음으로 만든 기억의 조각들입니다. 맛이 좋은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사는 방식이자 잊지 않으려는 의지였어요. 그는 이어 말했습니다. 유럽의 식탁은 미각을 만족시키기 위한 구조였지만 한국의 식탁은 감정을 나누기 위한 공간이었어요. 로렌초는 그날 이후 서울 곳곳의 반찬 가게를 찾아다니며 조그만 반찬통을 사서 하나씩 맛봤다고 합니다. 그는 손때 묻은 반찬통 속 장조림과 어묵볶음, 깻잎장아찌 하나하나를 손으로 기록하고 그것이 어떤 기억과 연결되어 있는지를 연구처럼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신의 요리 철학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그는 유럽으로 돌아간 뒤 본인의 이름을 건 레스토랑에서 기존의 코스 요리를 모두 없앴습니다. 대신 기억을 위한 식사라는 콘셉트로 각 지역의 어머니들이 만든 전통 음식과 소박한 반찬을 중심으로 한 메뉴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식당의 벽에는 이런 문장이 쓰여 있었습니다.
나는 셰프가 아니다. 나는 기억을 요리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 기억은 서울의 어느 밥상 위 작은 무생채 한 접시에서 시작되었다. 이탈리아 사람들에게 반찬이라는 개념은 없었습니다. 모든 요리는 중심이 있고 주변은 장식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로렌초는 한국의 밥상에서 중심 없이도 모두가 조화를 이루는 민주적인 맛의 구조를 보고 감탄했다고 합니다. 그 밥상은 주인공이 없었어요. 하지만 모두가 소중했고 어느 것도 덜하지 않았어요. 그건 음식이 아니라 삶을 존중하는 방식이었어요. 충청북도 제천시 백운면 해발 높은 산자락 아래 자리한 작은 마을에 사는 67의 주부 윤명자 씨. 이곳은 매년 첫서리가 내릴 무렵이면 고구마를 캐고 말린 무청을 된장국에 풀어 끓이는 정겨운 풍경이 이어지는 곳입니다. 윤명자 씨는 50이 넘은 아들과 아직 독립하지 못한 손녀를 위해 매일 아침 30가지가 넘는 반찬을 준비합니다. 자반고등어를 한 손으로 다듬으며 생선살을 부드럽게 발라내고 갓 딴 상추를 쌈장과 함께 고이 씻어 접시에 얹습니다. 마른 가지를 볶다가 물 한 방울 튀면 그 순간조차 귀하게 여깁니다. 그녀에게 반찬이란 단순한 요리나 반복되는 일상이 아닙니다. 윤 씨는 말합니다. 반찬은 그날그날의 안도예요. 오늘은 입맛 없진 않을까? 무더위의 기운은 빠지진 않았을까? 출근길 힘들진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내 손으로 직접 만드는 거죠. 이 말을 듣고 눈시울을 붉힌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미국 뉴저지 출신의 미각 연구 셰프 제이슨 브루크입니다. 그는 세계 각국의 전통 가정식을 탐방하던 중 서울 노원구 상계동의 어느 백반집에 우연히 들르게 됩니다. 그날 그가 받은 식단은 단출했습니다. 반찬 10가지, 국 1그릇, 밥 1공기. 하지만 그 단출함 안에는 숨막히는 조화가 있었습니다. 제이슨은 고백합니다. 나는 10손가락으로 먹은 그 반찬들의 맛을 지금도 다 기억할 수 있어요. 그건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그 가족이 나에게 건넨 하루치의 사랑이었어요. 미역줄기볶음은 입속에서 부드럽게 풀렸고 애호박나물은 아삭하면서도 단맛이 있었으며 계란찜은 식지 않은 채로 촉촉하게 담겨 있었고 어묵볶음은 단짠단짠의 교과서 같았고 고등어 조림은 살 한 점의 생강향이 은은히 배어 있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이걸 어떻게 다 동시에 완벽하게 조리할 수 있는 거죠? 나는 미슐랭 요리만 30년 했지만 이런 감동은 처음이었습니다. 이건 요리가 아니라 삶이었습니다. 한국의 반찬은 배려라는 단어를 음식화한 결과물입니다. 그날의 기온, 먹는 이의 몸 상태, 마음의 여유까지도 고려해내는 것이 한국 반찬의 본질입니다. 더운 날엔 냉국을 내고 추운 날엔 따끈한 나물 무침을 곁들입니다. 속이 안 좋을 땐 물김치를 먼저 내고 감기가 올 것 같으면 생강을 넣은 조림을 합니다. 한 끼 식사가 전쟁 같다는 현대인들에게 한국의 반찬은 안식처였고 피로한 하루를 견디게 해주는 작은 위로였습니다. 세계는 이제 이 정성을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봄, 일본 도쿄에서 열린 국제식문화 심포지엄.
거기서 독일 베를린 출신의 푸드 큐레이터 레나 하이첼은 마이크를 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처음 한국 반찬 문화를 접했을 때 혼란스러웠습니다. 왜 이토록 많은 종류를 이토록 세심하게 준비하는가? 그런데 곧 깨달았습니다. 한국인의 밥상은 가족에 대한 존경이었습니다. 그녀는 이어서 덧붙였습니다. 한국의 반찬은 효율과 단가로 계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감정의 배열이고 기억의 조각이며 무엇보다 누군가를 위한 진심입니다. 서울 마포구에 사는 25의 대학생 박서진 씨 역시 이 이야기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릴 적엔 늘 투덜거렸습니다. 반찬이 너무 많아서 귀찮다. 먹을 것도 아닌 걸 왜 자꾸 싸두냐고 불평도 했습니다. 하지만 유학을 다녀온 지금 그는 매주 냉장고 속에 채워지는 엄마의 반찬통을 보며 눈물이 납니다. 엄마는 그냥 주셨을 뿐인데 저는 그 안에서 매일같이 돌아오는 사랑의 리듬을 느꼈어요. 반찬이 많다는 건 누군가가 내 하루를 미리 상상해주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이 반찬 문화는 단지 가정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학교 급식, 군대 식사, 심지어 항공기 기내식에서도 이어지는 이 세심한 구성은 한국이 가진 전방위적 배려심의 상징입니다. 세계는 지금 이런 한국을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한국 반찬을 민족적 감각의 총체라 부릅니다. 어떤 이는 천년을 담은 그릇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묻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신의 밥상 위에 놓인 그 조그만 나물 한 접시는 단순한 곁들이 음식일까요? 아닙니다. 그건 어머니의 손끝이자 아버지의 수고며 할머니의 기억이고 누군가의 하루치 사랑입니다. 단지 음식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담아 건네는 그 한 접시. 그 속에 담긴 정성과 인내, 그리고 배려가 바로 세계가 한국에 감동하는 진짜 이유입니다. 당신이 오늘 식탁 앞에 앉아 반찬 하나를 집어들기까지 전혀 알지 못했던 그 충격적인 진실. 이제는 조금 이해되셨나요? 한국의 밥상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대화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겨온 식탁, 그 위에 소복이 놓인 반찬 하나하나의 깃든 의미는 결코 평범하지 않습니다. 한국의 반찬은 음식 그 이상입니다. 그건 단순히 배를 채우기 위한 먹거리가 아닙니다. 그건 기억이고 마음이고 존재의 증명입니다. 누군가의 하루를 떠올리며 만들어낸 그 마음. 삶이 녹아든 시간. 가족을 걱정하는 눈빛. 그리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매일같이 반복되는 손길이 바로 그 반찬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이 위대한 문화를 그저 그렇게 받아들이며 살아왔는지도 모릅니다. 엄마가 매일 해주시던 반찬, 할머니가 명절마다 싸주시던 나물. 퇴근하고 돌아왔을 때 냉장고 안에 차곡차곡 쌓여있던 반찬통들을 보고도 그 속에 담긴 정성과 의미를 깊이 들여다보지 못한 채 그저 익숙함이라 부르며 지나쳤던 건 아니었을까요? 하지만 지금 전 세계는 그 익숙했던 우리의 밥상을 위대하다고 부르고 있습니다. 독일의 푸드 큐레이터는 말합니다.
한국의 반찬은 한 나라의 감정을 보여주는 예술작품이다. 이탈리아 셰프는 감탄합니다. 이건 요리가 아니라 기억이다. 미국의 요리 연구가는 고개를 숙입니다. 우리는 음식을 만들었지만 한국은 삶을 요리했다. 그들은 이제 인정합니다. 한국의 반찬 문화는 단순한 조리 기술이 아닌 세대를 잇는 삶의 지혜이며 공동체를 잇는 따뜻한 연결고리이며 사람을 위하는 마음이 고스란히 녹아든 철학이라는 사실을 지금 당신이 먹고 있는 그 나물무침 하나, 무생채 한 조각, 멸치볶음 한 숟가락이 바로 한국이라는 나라가 오랜 시간 지켜온 삶의 방식이며 철학이며 자부심입니다. 그 조그마한 접시에 담긴 나물 하나가 이 나라가 얼마나 정성스러운 문화를 품고 있는지를 말해주고 그 반찬을 차리는 손길 하나하나가 이 나라가 얼마나 사람을 중심에 두고 살아왔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외국 셰프들은 이제 말합니다. 우리는 요리를 배웠지만 한국은 삶을 요리했다. 그 차이를 이제야 깨달았고 그 진심 앞에 고개를 숙이게 되었고 그 가치를 배우기 위해 다시 한국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문화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들은 부러워하고 배우려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소중함을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으면서도 때로는 너무 쉽게 흘려보내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이제는 우리가 이 자부심을 당당하게 꺼낼 때입니다. 우리 밥상에 그 평범해 보이는 반찬 하나가 사실은 세계가 감탄할 문화의 결정체라는 것을 말입니다. 이 영상이 끝난 뒤 누군가 당신에게 이렇게 묻는다면 한국의 밥상은 뭐가 그렇게 특별하죠? 그때 이렇게 답해보세요. 그건 단순히 먹는 게 아니야. 그건 사랑이고 기억이고 사람을 위한 배려야. 그래서 한국은 위대해. 그리고 오늘도 식탁 위에 반찬을 올리는 모든 손길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따뜻함이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이야기를 나누어야 합니다. 해당 내용에 동의하신다면 댓글에 동의합니다를 남겨주시고 이 영상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지금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손끝 하나가 대한민국의 따뜻한 품격을 세상에 전하는 가장 소중한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 감동의 시작이 바로 지금 여기서부터입니다.